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월요일 비가 추석 내리고 있네요. 나름의 차분히 힐링하시고 한 주를 준비하시는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우리 제자님들께 MACD 보조지표 잘 아시죠? 추세 보조지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라든가 그런 매물대에 대한 지지와 저항 돌파 관계를 많이들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의 여러분들 드리는 관점은 MACD가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 MACD 추세의 저항과 돌파 활용에 대한 그 캔들에 대한 게 성공 확률, 눌림목에 대한 성공 확률이 높은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사례, 그리고 몇 개 종목명이 아닌 몇 개 차트를 보면서 왜 저 자리에서 저 눌림목은 좀 성공 확률이 컸을까, 그런 거를 좀 공부 관점에서 전해드리려 하는데, 단순히 몇 개 종목 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감을 잡는다면은 할 때마다 항상 대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좀 파지 않으면은 좀 쉽게 알지 못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님들 꼭 아셨으면 해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때 단순하게 그런 가격이라든가 뭐 매물대, MACD 추세만 갖고 따지지 마시고 그 종목에 봉이 있었다면은, 양봉이 크게 있었다면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면은 그 부각되는 재료는 무언가를 함께 아시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이것은 역배열에서 쓰는 관점보다는, 역배열은 아마 저항이 많죠, 그죠? 근데 정배열에서 또는 정배열을 맞춘 후 역으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나름의 중기선들이 정배열로 들어가는 초입 과정, 뭐 그런 때 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주식이 오르면은 MACD가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죠?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주가가 오르면 MACD도 같이 따라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꺾이면은 여기서 데드 크로스, 이런 꺾임 신호 있잖아요. 나오면은 MACD가 여기서 꺾임 신호가 나오죠. 이 주가가 꺾이게 되면은, 그죠? 이때 이제 먼저 꺾이는 게 이제 RSI랑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먼저 꺾인다고 했습니다. 보통 1일에서 4일 전에 먼저 꺾여요. 그 꺾임을 체크하면은 MACD가 한 2, 3일 뒤에 꺾이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약간 물량 축소를 해주는 게 좋거나 아니면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갈아탔다가 다시 여기서 돌리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재편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유용하겠죠. 자, 여튼 주가가 오르면은 MACD도 같이 오른다. 주가가 꺾이면은 MACD도 같이 꺾인다. 그리고 여기서 변곡이 되잖아요. 변화의 신호가 나오면 MACD가 다시 골든 신호가 나온다. 그죠? 골든 크로스. MACD와 시그널에 대한 골든이 나오죠. 그죠? 이게 보통 5일선 골든이라고 하는데, 여튼 이 주세가 정배열이라는 과정을 좀 뒀잖아요. 그 자체는 MACD 0 기준선 우에 있다는 그런 그런 설정을 두고 하시면 좋습니다. 기준선이 0이죠. 0 우에서 이게 존재한다. 이 자체가. 그 자체는 정배열 초입 또는 정배열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자, 그랬을 때 주가가 오르다 내렸으니까 반등이 나름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강력한 V자음이 될지 아니면은 능선이 또 오르다가 다시 내릴지, 이거는 이제 그때가 다르겠죠. 이러면서 또 다른 형성되는 게 뭐냐면은 다시 MACD가 이 주가처럼 다시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그죠? 따라 올라가 다시 이게 힘을 못 발휘하고 나름의 정에 걸려서 다시 눌림 형성될 때 다시 여기는 대도 화살표가 나오면서 다시 눌리게 되죠. 그러면서 MACD가 나름의 쌍바닥을 만들게 되죠. 쌍바닥. 주가도 쌍바닥이라고 하죠. 5일선 쌍바닥이라고 하죠. 11선 쌍바닥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주가가 올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힘을 응축하죠.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20일과 60일선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 20일, 60일, 30일을 모으는 과정을 응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ACD가 이 그림을 거의 대부분 따라갑니다. 단지 주가가 우상향인데 MACD가 같이 우상향을 해주는 게 있고, 주가가 우상향인데 MACD가 우하향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때는 주의해야겠죠. 요거는 요게 가라구나. 다시 주가가
흘러내리겠구나 이걸 암시해주는 그죠? 그런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차트를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여튼 주가가 올라요. 근데 주가가 오르니까 MAC가 따라 오릅니다. 이때 이 자체 가격선도 이 저항에 해당되지만은 이 추세에 대한 능선 있죠. 이것도 저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이 가격을 돌파를 이렇게 봉이 나오잖아요. 봉이 나왔을 때 이것도 따라서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이 봉은 돌파를 했는데 이걸 돌파 전이라든가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눌린다면은 여기서 다시 눌릴 확률이 굉장히 커지죠. 요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요런 원리. 그래서 주가가 이 라인을 돌파했으면은 MAC도 당연히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눌림목을 할 때 이 돌파를 하면 이 봉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강력한 나름대로 봉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짧게 나오든 길게 나오든 어쨌든 이 위에서 성립되는 봉들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 이것이 같이 돌파가 되느냐를 반드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요게 오늘 강의거든요. 자, 그때 이게 나름의 요 부각된 재료가 있어갖고 여기서 강력한 나름의 수급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죠? 강력하게 돌파하면 이것도 돌파 확률이 커지죠. 자, 요때 요거를 넘어선 후에 자, 요때 요것을 넘어선 요 봉이 나오겠죠. 여기서 주가가 올랐다가 요걸 넘어선 봉이 나왔을 때 나름의 이 재료와 함께 나름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이것이 바로 가는 수도 있지만은 눌렸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 이 눌림목은 이 라인을 이탈할 수가 있는 확률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저점을 깨지는가를 유의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방향을 돌려서 돌렸을 때는 이 눌림이 이 라인을 돌파 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눌림이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돌파 같이 됐어요. 이거 가격처럼 이 라인, 추세 라인도 돌파 같이 된 상황에서 이 위에서의 이 눌림, 돌파 후에 같이 MACD가 위에서의 눌림은 굉장히 성공 확률이 커요. 다시 우상향으로 되는. 이게 이제 파동 이론인데 상승파가 있으면 1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3파가 있고 5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있는 경우가 있다면 나름의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나름의 저점, 이게 기준선이고 나름의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돌파했을 때 봉이 나오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가격선에 대해 가격을 놓고 나름의 설정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자체 MACD가 같이 이걸 돌파해 줬느냐 했을 때 이 눌림이 형성됐을 때 훨씬 다시 반등 나올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동 때문에 그래요. 파동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를 높여간다고 하잖아요. 단계를. 높여가는 파동 때문에 그 눌림을 받는 확률이 좀 성공 확률이 커진다. 이때 MACD가 같이 돌파를 해줬느냐.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거는 파동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들었다 놓는. 그래서 이게 1파동이 생긴 거예요.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능선에 대한 굴곡보다는 전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서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능선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주가가 여기에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도 저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음에 이 저항 때, 그러니까 이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이 MACD의 저항에 걸리면은 이게 다시 눌릴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했을 때 이게 돌파가 되는 걸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리고 다시 돌파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생긴 봉의 눌림도 단기적으로 다시 재상승할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만 단순하게 돌파한 게 아니라 MAC의 추세도 같이 돌파해서 눌려줬느냐. 이거를 보고 이 눌림이 허용 가치가 확률이 커지고 적음에 대해서 약간의 잣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이 파동이 딱 봤을 때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오르면 여기서는 거의 쌍고 형성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MACD를 봐도 꺾이는 오히려 화살표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화살표. 이런 구도에 있는 주식이라면 말이죠.
그냥 요때 화살표가 데드가 나오느냐? 그럼 눈치채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쭉 흘렀다가 다시 가더라도 흐를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요때 요 MACD에 데드 크로스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스토캐시 슬로우라든가 그리고 RSI가 요거 꺾이기 전에 3일 전 2에서 4일 전에 먼저 꺾인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아, 좀 있으면 MACD가 데드가 나오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다. 근데 여러 가지 설명도 부합해서 드리고 있지만 오늘의 핵심은 MA 추세의 저항과 돌파 활용입니다. 몇 개 그냥 차트를 보면서 눈으로 그냥 대충 체크를 해보죠. 차트는 이제 짧게 끝내려고 영상을 한 4개 정도만 준비했습니다. 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 중요한 게 이 파동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정배열 내지 이건 정배열이죠. 그죠? 정배열. 그죠? 이거는 정배열 후에 한번 꺾여서 재차 정배열 되는 과정. 그죠? 요때 재차 정배열 되는 초입이죠. 요때도 해당이 되고요. 자, 됐을 때 한번 보죠. 여기서 이 친구가 주가가 올랐죠. 그죠? 그죠? 올랐죠. 오르니까 당연히 MAC도 오르죠. 그럼 여기서 능선이 하나 생깁니다. 조정이 나오면서 능선이 같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요거보다 오버됐죠? 그럼 요거를 돌파한 처로 보이지만 MACD는 돌파를 못하고 꺾입니다. 그 조정이 나옵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이게 꺾인 이유가 MACD가 이거를 못 뚫어서 그래요. 이거는 뚫었지만 가격은 뚫었지만은 이거는 못 뚫었죠.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고 숨을 더 줄이자. 그래야지 또 한 번 더 힘을 비축하자. 이런 결과를 냈던 거지. 이 친구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거에 대해 강력한 봉이 나옵니다. 강력한 봉이 나오죠. 그럼 뭔가 나름의 아까 말한 재료 부각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뭐 특징주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를 좀 분석해봐야 이때 뭔 재료가 있었을까. 자, 이 봉이 나오면 이 라인을 뚫었죠. 그죠? 이 저항을 뚫었죠. 뚫었는데 이때 이 친구가 MACD가 앞에 있는 능선이라고 했죠. 앞에 있는 능선. 이 능선을 뚫어두냐를 봐야 돼요. 자, 여기서는 가격이 높아졌지만 MACD가 이 능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숨조절을 했어요. 한 달 정도.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봉이 터지면서 이 앞 능선을 뚫었다는 거죠. 이 능선을 뚫었죠. 그 뚫고서의 조정, 눌림은 성공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에 추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 이게 뚫었다. 그럼 이 봉도 쫓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단순히 이거 없이 가격 돌파 라인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중요한 봉이다. 근데 이 봉을 놓쳤어. 그러면 아, 내가 눌림을 기다려 봐야지 했을 때 이 MACD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MACD가 같이 이 라인을 뚫어줬느냐. 뚫고서의 눌림이죠. 뚫고서의 조정이죠. 이거는 성공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은 뭘 봐야 되니까 이 라인을 돌파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라인. 다음 라인. 자, 그래서 이 눌림이 성공 확률이 컸다. 그러고서 성공 확률이 크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자, 그럼 이 위에서 이만큼의 상승이 추가로 나오는데 이때도 눌림이 한번 있었죠. 이때는 뭘 봐야 되냐? 이 앞라인, 그 다음 라인, 그 다음에 능선을 뚫었느냐. 뚫었을 때 눌림은 성공 확률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음봉도 성공 확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상단에서는 한 번, 두 번, 몇 번 해먹은 후는 이 데드 크로스를 중시해라. 이 데드 크로스 이때 나왔죠? 그러면 이 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리고 RSI 강도 지표 이 두 개가 요거보다 먼저 꺾입니다. 요쯤에 꺾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게 좋겠죠. 이거 데드를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 3일 전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틀에서 4일 전에 나옵니다. 빠른 놈이 1일 전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틀에서 4일 정도에 먼저 데드 크로스가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RSI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 이게 2, 3일 뒤에 꺾이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물량 안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비워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보조지표 친구는 잘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주가가 빠졌어요. 빠졌죠? 자, 그런데 이 빠지면서 뭐가 꺾입니까? 여기서 20일이 꺾이죠. 그리고 30일이 꺾이죠. 60선은 올라옵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 역배열로 완전 전환된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때쯤에 뭐가 나와요?
한번 다시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일단 한번 꺾였어. 21선이 31선이 꺾였으니까 한 번 더 힘을 비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자를 소유하게 되죠. 이 친구들은. 그죠? 이 주식은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다시 21선과 61선이 나름의 이렇게 힘을 비축하는 이격이 좁아지죠. 이격이 벌어졌던 이격들이 2개월을 통해서 지그재그를 완성하면서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요 능선을 통한 MAC가 능선이 한번 나왔죠. 그죠? 그럼 뭐랬어요? 능선이 나왔으니까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방향을 틀죠.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 없이 뭐 올라타니까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급등에 대한 눌림을 말씀드릴 때 아무리 이 친구가 올라탔어도 이 라인을 앞에 있는 능선을 뚫지 못한다면 이거는 가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요 라인을 여기서 뚫어주죠. 그죠? 이 뚫어줄 때 이 가격은 여기 뚫었죠. 돌파가 나왔죠. 그죠? 근데 이게 뚫기 전입니다. 뚫은 거의 맞닿은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 라인을 가격은 먼저 돌파했지만은 이거는 아직 뚫기 전. 근데 이날 이게 뚫리는 겁니다. 그냥 방향성은 계속 나와. 이게 아무리 음봉이지만 방향성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에 대한 눌림은 성공 확률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뚫어주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뚫고 난 후에 눌림도 아직까지 스토캐스틱 RSI 그리고 MAC가 꺾이지 않았으니까 파동을 좀 더 타고 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서 여기서 데드가 나왔지만 이전에 이미 스토캐슬로우와 RSI는 상대 강대주표는 먼저 데드가 찍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눌림이 성공 확률이 큰지 MAC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는 좀 더 오버돼서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임수가 많다는 거죠. 이때 속임수를 뭘로 체크합니까? 이 라인을 못 뚫는다는 거죠. 이게 뚫었으면은 여기서 가는 겁니다. 근데 못 뚫고 여기서 뚫으니까 여기서 간 거예요. 이때의 눌림은 성공 확률이 크다. 이해되십니까? 공부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영상을 못 올리지만 하나 올려도 여러분들한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힘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봅시다. 자, 그냥 이 MAC까지 한번 훑어볼게요. 종목은 없습니다. 공부라는 거기 때문에. 자, 올렸어요. 그죠? 주가 올랐죠? 그러면 돌파가 됐다고 믿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MACD가 이걸 못 넘어서죠? 못 넘었으니까 이건 좀 더 쉬겠구나.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튼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짝 주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MACD 이게 생기겠죠? 능선이 생기겠죠? 그죠? 능선이 여기서 봉이 나오죠? 봉이. 가격도 돌파했는데 여기서 마침 MACD에 대한 이 라인을 돌파했죠. 그죠? 이 돌파 후에 눌림들은 허용이 된다고 했죠? 허용이. 그죠? 이 돌파 후, 이 능선의 돌파 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흐름들은 눌림에 허용이 된다. 모아가지고 된다. 확률이 커졌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리고 이 눌림을 받았어요. 주가가 또 올라갔어요. 이때 뭐예요? 이건 올라가도 이걸 못 뚫는다면 허용이 아니라고 했죠. 조심스럽죠. 줄여가야 되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근데 이 라인도 뚫었는데, 이 가격 라인도 또 뚫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또 마찬가지로 이 라인, 이 앞 라인을 뚫어주죠. 그죠? 뚫어주죠. 뚫고서의 눌림은 뭐라고 했어요? 성공 확률이 있다. 그죠? 단순하게 그냥 주가만 뚫는다고 해서 성공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MAC가 같이 뚫고 난 후에 눌림은 성공 확률이 있다. 자, 그러고서 이게 또 능선이 한번 생기니까 또 MACD 여기 능선이 생겼겠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요 라인을 뚫어주느냐, 요 라인을 뚫어주느냐, 그죠? 자, 요 라인을 여기서 이 봉, 그죠? 봉이 하면서 뚫었어요. 그럼 이 뚫은 라인, 이 가격은 돌파했지만 이게 못 뚫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뚫고 나서의 조정,
나름의 횡보 조정이죠. 그죠? 깃발형 횡보 조정이죠. 이런 거는 성공 확률이 생긴다. 응? 그래서 상승 파동 계속 이어가는. 이런 구간에서 약간 파동이 이런 지그재그 나온 후에 시세가 나온 구간에서는 좀 위험하겠죠. 이런 데서는 좀 무리치 않는 게 좋겠다. 그죠? 이때는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시그널 데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라. 자, 그리고 요거는 이게 뭐에 먹혀요? 1차적인 거는 정배열에 먹히죠. 20선, 30선, 60선, 여기 중간에 120선 있겠죠. 이게 200선. 이 정배열에서의 이 파동, 추세 파동에 대한 돈 올라가는 것과 주가가 돈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게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아요. 이건 싼 거죠. 그죠? 싼 거가 나오면 깊이 빠지죠. 그죠? 싼 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싼 거가 나오니까 깊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다시 이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게 다 20선, 30선이 꺾였죠. 20선, 30선, 20선 꺾이죠. 그죠? 그러고서 이런 데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된다. 어떤 거든 뭐 필요하다. 그래서 양봉이 터진 놈이 있으면 다음날 그 주식에 대한 눌림을 받고 싶다면 MACD를 반드시 확인하시라. 그게 같이 뚫었는가.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주가는 여기서 돌파한 거로 보이지만은 이 MACD는 여기서 이미 뚫었죠. 그죠? 이 앞에 능선을, 그죠? 능선을, 그죠? 뚫었을 때 따라서 이거에 대한 눌림은 성공 확률이 생긴다는 거고요. 근데 정배열이 체크, 이건 정배열 후에 재정배열이죠. 재정배열 과정. 그죠? 여기서 정배열이죠. 20, 30, 60 정배열. 주가는 이 고점은 이날 뚫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전에 이 위에서 수렴하는 과정. 여기서 이미 이거 뚫고를 이미 먼저 또 가격은 못 뚫었지만 이건 뚫고서 여기서 이 눌림은 허용이 됐다는 관점. 주가는 올랐지만 오버됐지만은 MACD는 얘를 주가는 얘보다 오버됐죠. 근데 MACD는 얘를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예상한다.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랑 요 종목은 같은 종목인데 볼게요. 이 친구가 자, 여기서 지금 주가는 계속 레벨업이 되죠. 레벨업. 그죠? 레벨업이 되죠. 근데 여기서 주가는 계속 레벨업이 되는 이 웃고를 계속 내고 있지만 레벨업이 되는 건데 여기서 못 뚫죠. 계속 이건 우하향하죠. 우하향.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는 정배열이 다시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기법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때 이 친구가 급등이 나오려면은 이 라인을 뚫어야 된다고 했죠. 이 라인을. 그죠? 이 라인을 여기서 뚫습니다. 뚫고서의 눌림은 뭐라고 했어요? 뚫고서의 눌림은 허용이 된다고 했죠. 그죠? 허용이 되면서 시세가 나오게 된다. 주가는 계속 주가는 업이 되는데 이거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이거를 뚫지 못한다면 이거는 후에 꺾이는 대두 표시를 굉장히 중요시 봐라. 이런 식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시세의 시작 있잖아요. 시세의 시작은 주가가 아무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는데 이때 뭐 240선 밑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때 이것이 힘을 모으면서 뭐 해야 돼요? 아까 기준값 있잖아요. 0. 이게 중간 0이잖아요. 0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주가가 움직이지만은 이거는 앞에 시그널 추세는 0을 향해서 계속 힘이 증폭되고 있다는, 모아지고 있다는. 그래서 여기가 모든 지그재그의 힘을 모으는 과정에 대한 초입이죠. 그죠? 요 과정이 초입이죠. 초입이 되면서 파등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MAC를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한 20여 분 해봤는데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공부가 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MAC 추세의 저항과 돌파 관계 속에서의 이왕이면은 재료가 좋은 놈,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가격은 돌파를 한 듯 보이지만은 가격은 이게 저 고점이었다면은 가격은 돌파를 한 듯 보이지만은 이 구간에 MACD가 오히려 하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머리 내밀었는데 오히려 더 빠져오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MACD 가지고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돌파가 됐으면 MACD도 반드시 이거를 돌파한 후에 이때 조정은 허용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눌림목을 해도 MACD 꼭 활용하시고 그런 것도 활용할 때는 역배열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20, 30, 60, 120, 240 이 정배열에서의 이 MACD를 활용하시고요. 이게 5%가 끝나고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20선과 30선이 꺾이죠. 60선은 아무래도 늦게 꺾이죠.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때 여기서 다시 올라서 힘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았을 때 다시 재출발할 때의 MACD 위치와 능선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라. 불기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